안녕하세요. 천년만년의 나연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건강을 위해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무심코 넘기는 습관이 있으신가요? 오늘은 우리가 미처 몰랐던 건강의 진짜 비밀과 함께 여러분의 건강한 천년만년을 지켜줄 귀한 지혜를 낱낱이 공개합니다. 아직 천년만년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위한 지혜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많은 분이 사랑하는 과일, 바나나에 대한 흔한 오해를 풀고 건강한 노년을 위한 바나나의 놀라운 효능과 올바른 섭취법을 알려드릴 천년만년의 지혜로운 멘토님을 모셨습니다. 이분은 대한민국 시니어 건강의 권위자로 수십 년간 수많은 환자의 건강을 되찾아주신 김정현 박사님이십니다. 특히 암, 치매, 변비, 불면증 등 노년층이 겪기 쉬운 질환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와 저서, 100세 건강의 비밀로도 유명하신 분입니다. 박사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천년 건강을 함께 고민하는 김정현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바나나라는 친숙한 과일이 어떻게 여러분의 노년 건강을 지키는 필수템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흔히 놓치기 쉬운 최악의 궁합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천년 건강을 좌우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바나나에 대한 새로운 지혜를 얻어가시고 건강한 삶의 변화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박사님, 많은 분이 바나나를 그저 달콤하고 맛있는 간식 정도로 생각하는데요. 사실 바나나가 노년 건강에 이렇게까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건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바나나를 잘못 섭취했을 때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특히 암, 치매, 변비, 불면증과 같은 노년층 질환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네, 나연님 말씀처럼 바나나는 그저 맛있는 과일이 아닙니다. 우리 몸은 마치 정교한 시계와 같습니다. 작은 부품 하나만 잘못되어도 전체 기능에 문제가 생기듯 사소한 섭취 습관도 무시할 수 없죠. 특히 50대 이후 시니어에게는 바나나의 올바른 섭취가 더욱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신체 기능이 저하되고 소화 흡수율이 떨어지며 면역력이 약화되기 때문에 같은 음식이라도 젊을 때와는 다르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바나나 속에는 숙면을 돕는 필수 아미노산인 트립토판과 숙면, 미네랄로 알려진 마그네슘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우리 몸에서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특정 음식과 함께 섭취하면 오히려 흡수가 방해를 받아 불면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바나나의 식이섬유는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서 변비 예방에 탁월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그런데 덜 익은 바나나를 섭취하거나 바나나와 궁합이 맞지 않는 음식을 함께 먹으면 오히려 변비를 유발하거나 이미 있는 변비를 더 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바나나에 가득한 항산화 성분은 우리 몸속 활성산소를 없애 암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이 좋은 바나나를 고지방 음식이나 설탕이 많은 음식과 함께 섭취하면 그 귀한 효능이 반감되거나 심지어 암세포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뇌 건강에 필수적인 칼륨과 다른 항산화 성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흔히 건강에 좋다고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주의해야 할 바나나 섭취 상식이나 잘못된 행동 패턴들이 정말 많습니다. 오늘 이 모든 궁금증을 명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박사님, 혹시 실제 이런 바나나 섭취 문제나 잘못된 습관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의 사례가 있을까요? 시청자분들이 나도 혹시? 라고 공감하고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이 바나나를 건강하게 섭취하지 못해 오히려 건강 문제를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났던 세 분의 사례를 통해 바나나 섭취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70대 주부 김영숙 여사님 이야기입니다. 여사님은 평생 변비로 고생하셨고 갱년기 이후에는 불면증까지 심해져 늘 피곤함을 호소하셨습니다.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매일 아침 바나나 한 개를 우유와 함께 갈아 마셨다고 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변비는 나아지지 않았고 밤에는 여전히 잠을 설치셨죠. 알고 보니 바나나와 우유는 소화 속도가 달라서 함께 섭취할 경우 소화불량과 가스 생성을 유발하여 오히려 변비를 악화시키고 위장 불편감으로 인해 숙면을 방해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우유의 단백질이 바나나의 영양소 흡수를 방해해서 불면증 개선 효과도 제대로 보지 못하셨던 겁니다. 바나나와 우유를 따로 드시고 바나나 섭취 시간을 잠자기 전으로 조절해 드린 후 변비와 불면증이 점차 개선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60대 후반에 은퇴한 회사원 박철수 어르신입니다. 어르신은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으신 후 건강관리에 신경을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간식으로 바나나를 즐겨 드셨는데 가끔 피곤하거나 기운이 없을 때 바나나와 초콜릿을 함께 드셨다고 합니다. 피로회복에 좋다더라는 말을 듣고 드셨는데 혈당 수치가 생각보다 잘 잡히지 않고 최근 들어 건망증이 심해지는 것 같다고 걱정하셨습니다. 바나나와 초콜릿은 모두 마그네슘이 풍부해서 함께 섭취할 경우 혈액 속 마그네슘 수치가 과도하게 높아져서 칼륨과의 균형이 깨질 수 있습니다. 이는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고 특히 당뇨 환자에게는 혈당 관리에 더 큰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게다가 과도한 당분 섭취는 뇌 건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초콜릿 대신 견과류나 다른 건강한 간식으로 대체하시도록 지도해 드린 후 혈당 수치가 안정되고 기억력 감퇴도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례는 50대 자영업을 하시는 이정희 여사님 이야기입니다. 여사님은 평소 위가 약하고 소화 불량이 잦으셨습니다.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식사 대용으로 바나나와 오렌지를 함께 갈아서 드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속이 더 더부룩하고 위장 통증이 심해져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바나나는 탄수화물 함량이 높아 소화가 빠른 편이지만 오렌지 같은 산성 과일은 소화가 느려서 함께 섭취할 경우 위장에서 소화 불균형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위가 약한 분들에게는 위산 분비를 촉진해서 속쓰림이나 더부룩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바나나와 오렌지를 따로 섭취하고 바나나를 식사 대용으로 드실 때는 다른 소화가 쉬운 식품과 함께 드시도록 조언해 드린 후 위장 통증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세 분의 사례를 들으니 정말 놀랍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이렇게 큰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충격적이네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속담처럼 초기 증상이나 사소한 습관을 간과했을 때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박사님 말씀처럼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다는 희망을 가지고 다음 장에서 바나나를 활용한 건강관리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례들처럼 바나나는 우리 몸에 이로운 과일이지만 잘못된 섭취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자정 능력은 떨어집니다. 따라서 같은 문제라도 시니어에게는 더 치명적일 수 있으니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이제 시청자 여러분이 스스로 상태를 점검하고 건강한 바나나 섭취를 통해 암, 치매, 변비, 불면증을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바나나 섭취 습관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입니다. 지금 바로 따라 해보세요. 다음 5가지 질문에 답해 보시면서 여러분의 바나나 섭취 습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바나나를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하거나 가스가 차는 느낌이 드나요? 만약 그렇다면 바나나와 궁합이 좋지 않은 음식을 함께 섭취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째, 바나나를 먹는데도 변비가 나아지지 않거나 오히려 심해지는 것 같으신가요? 이 경우는 덜 익은 바나나를 드시거나 바나나의 효과를 방해하는 잘못된 조합으로 드시고 있을 수 있습니다. 셋째, 바나나를 먹으면 잠이 잘 올 줄 알았는데 여전히 밤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이는 수면을 방해하는 섭취 시간이나 다른 음식과의 조합 때문일 수 있습니다. 넷째, 바나나를 즐겨 먹는데도 피로감이 쉽게 해소되지 않고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느끼시나요? 어쩌면 바나나 속 영양소 흡수를 방해하는 조합으로 드시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섯째, 바나나를 먹고 나면 오히려 두통이 생기거나 졸음이 쏟아지기도 하나요? 이는 바나나를 과다 섭취했거나 너무 잘 익은 바나나의 특정 성분 때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오늘 알려드릴 방법을 통해 바나나 섭취 습관을 점검하고 개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박사님. 자가 진단 질문만으로도 많은 분이 아차 하고 깨달음을 얻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시니어 시청자분들이 일상생활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바나나 활용 팁을 알려주시겠어요? 물론입니다.
가장 먼저 바나나와 최악의 궁합 5가지를 피하는 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우유입니다. 바나나와 우유는 소화 속도가 달라서 함께 섭취할 경우 소화 불량, 가스 유발, 그리고 바나나 속 영양소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따로 섭취하는 것을 권장하며 최소 30분 정도 간격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오렌지 같은 산성 과일입니다. 바나나와 오렌지를 함께 섭취하면 위장 부담을 늘리고 소화 불균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가 약하신 분들은 따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고지방 음식입니다. 튀김이나 고지방 육류와 바나나를 함께 먹으면 소화가 지연될 뿐만 아니라 바나나의 좋은 효능이 반감되고 심지어 암세포 성장을 촉진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으니 함께 섭취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넷째, 설탕이 많은 음식입니다. 케이크나 사탕처럼 설탕이 많이 든 음식과 바나나를 함께 먹으면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바나나 자체의 자연스러운 단맛을 해치고 건강에도 좋지 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다섯째, 커피입니다. 카페인은 바나나 속 영양소 흡수를 방해하고 위산 분비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 동시 섭취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바나나와 최고의 궁합을 자랑하는 천년만년 숙면과 장 건강 스무디 레시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준비물은 간단합니다. 잘 익은 바나나 1개, 시금치 1줌 약 50g, 아몬드 5알, 물 12컵을 준비해 주세요. 물 대신 두유나 코코넛 워터를 사용하셔도 좋고요. 취향에 따라 꿀 1작은술을 추가하셔도 좋습니다. 만드는 방법도 아주 쉽습니다. 모든 재료를 믹서에 넣고 부드러워질 때까지 갈아주시면 끝입니다. 냉동 바나나를 사용하시면 더욱 시원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이 스무디의 효능은 정말 놀랍습니다. 바나나의 트립토판과 마그네슘, 시금치의 비타민 K와 엽산, 아몬드의 불포화 지방산이 숙면을 돕고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여 변비 해소에 탁월합니다. 꿀은 숙면 중 에너지원으로 작용하여 숙면의 질을 더욱 높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황금 바나나 섭취의 지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숙성도입니다. 덜 익은 바나나는 떫은 맛을 내는 탄닌 성분이 많아서 오히려 변비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갈색 반점이 생긴 잘 익은 바나나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갈색 반점이 많을수록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여주는 NK 면역, 세포 활성화 효능이 무려 8배 이상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적정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바나나라도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듯이 하루 12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특히 신장 질환이 있거나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은 칼륨 섭취량에 주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섭취 시간입니다. 불면증 개선을 위해서는 저녁 식사 후 잠들기 12시간 전쯤 바나나를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트립토판이 멜라토닌으로 전환되어 수면을 유도하는 시간을 고려한 것이죠. 변비 개선을 위해서는 아침 공복에 따뜻한 물 한 잔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뜻한 물은 장 운동을 촉진하고 바나나의 식이섬유가 더욱 효과적으로 작용하도록 돕습니다. 이처럼 바나나 섭취는 단순히 먹는 것을 넘어 우리 몸의 변화를 이해하고 올바른 지혜를 더할 때 진정한 천년 건강의 필수템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위에서 제시한 자가 진단 항목에 여러 개 해당되거나 증상이 지속적으로 심해진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조기 진단 및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를 놓치면 후회한다는 말처럼 건강 문제는 미리 알고 대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박사님, 시청자분들이 바나나에 대해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 2가지를 제가 대신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나나는 당분이 많아서 당뇨 환자에게 안 좋지 않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잘 익은 바나나는 혈당 지수가 높은 편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덜 익은, 즉 약간 초록색을 띠는 바나나에는 저항성 전분이 많아 혈당 관리에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섭취량과 함께 먹는 음식입니다. 당뇨 환자분들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적정량을 섭취하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다른 음식과 함께 섭취하면 혈당 스파이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네, 역시 전문가의 조언이 중요하군요. 2번째 질문입니다. 바나나를 냉장 보관하면 안 되나요?
라는 질문도 많이 하십니다. 네, 바나나는 냉장 보관 시 껍질이 검게 변하고 풍미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상온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껍질이 검게 변해도 화육에는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으니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오히려 검은 반점이 많을수록 면역력에 더 좋다는 연구 결과도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박사님과 함께 건강한 노년의 필수템, 바나나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바로 첫째, 바나나 최악의 궁합 5가지 피하기. 둘째, 숙성도와 섭취 시간을 고려한 황금 바나나 섭취법. 셋째, 바나나와 함께하는 생활 속 건강 습관. 이 3가지입니다. 딱 하나만 기억하고 오늘부터 바로 실천해보세요. 여러분의 천년 건강, 만년 지혜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바나나 섭취법이 시청자 여러분의 건강한 천년만년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천년만년 채널을 더욱 풍성하게 만듭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아침에 따뜻한 물 한 잔의 기적, 보약보다 좋은 물 마시기 습관의 비밀 3가지에 대해 심층적으로 다룰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천년만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